저희는 코넥스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포장을 잘해서 코스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고 본인들이 선발주자라고 우기고 있지만 2012년도에 이런 그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가장 처음에 시판을 시작한 것도 저희고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고 그 다음에 DNA 링크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마크로젠이 나왔고 그 뒤에 2년 후에 EDDC라는 회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회사들 중에 3개 회사의 연구소장은 다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만약 여기 있는 분들께서 나는 여러 유전자 회사들을 다 다녀보아서 우리에게 정말 맞는 회사를 고르고 싶다. 그럼 공개 PT를 제안을 하시고 저희도 부르고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PT를 해서 누구의 로직이 더 정확한지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데서는 지금 시도조차도 못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여러 종류의 JV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투자를 받는 거는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는 거는 분명히 뭔가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자원도 많고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GDP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그 나라의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JV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그 다른 곳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의 장점은 아주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치료와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IT 회사 2군데 주기세포 회사 그리고 이제 계시는 뭐 중앙미생물 이런 분들이랑 잘 협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융합 분석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 만들어낼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복잡하니까 좀 피하고 결과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눈에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질병에 대한 거고요. 이런 웰리스에 대한 거나 영양이나 뭐 학습에 대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2016년 매경에서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준 내용인데 이렇게 가족력 분석을 통해서 이 가족의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질병군이 뭐냐를 저희가 그 50개 질환 중에서 4개를 찾아줬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제공받아서 지금은 매우 건강하게 가족별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모 병원의 원장님 가족들을 실제적으로 유료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인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 있어서 지금 뭐 말기이시고요. 어머님도 보시게 되면은 췌장암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있고 뭐 간암, 대장암, 위암, 식도암 즉 이 집안은 쭉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화기 질환이 매우 유전적으로 좀 위험한 그 상태였고 또 여성 질환에 대한 것도 매우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직접 해줬고 이거를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원장님 스스로가 이제 직접 케어를 해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의 장점은 이제 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유아 청소년 학습 및 잠재 능력 유전체 분석에 대한 것도 언어, 논리, 수리, 음악, 공간, 신체 운동, 자아 인식, 사교 능력, 자연 관찰력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물론 여기 좀 생략되어 있는 유전자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유전자의 변이가 크게 없으면 어떤 방향의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장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고 이제 침팬지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침팬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유전적으로는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이 언어에 대한 유전자가 바로 이 FOXP2라고 하는 유전자가 4년 전에서야 발굴이 되었습니다. 많은 실험을 통했고 심지어는 이런 뇌를 직접 꺼내서 이 뇌에 대한 검사도 외국에서는 실행했고 이런 것들이 네이처의 그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인원의 박스피2가 딜리션, 즉 없어진 상황이고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피2가 요 밑에 있는 CNTNAP2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 두 개를 발달을 시키고 그리고 언어 활동 그리고 발성에 관련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유전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박스피2 유전자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나 발성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유전자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박스피2와 이 CMTNAP2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돌연변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좌우되느냐, 그래서 말을 늦게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발음이 어눌한 사람, 그리고 이 하악과 이 두 개가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 사람 등등등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로 미리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시킨다고 말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 칼슘 채널 요 유전자는 칼슘 채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전두엽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칼슘 채널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분석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언어 학습 능력에 추가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기억력에 관련된 것도 지금은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만 이 기억력에 관련된 유전자를 저희가 두 개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지금 짜고 있고 하나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은 기억력이 그냥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유전자 순위로 치면은 한 50이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이 보면은 다 중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엄밀히 따지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직접 직구를 통해서 사보기도 하고 해외 가서 사오기도 하고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실험실에 아직도 있는 마우스나 렛에다가 직접 먹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는데 잘 들어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이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이나 기억에 관련된 몇몇 종류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오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학습 유전자와 컴바인 시켜가지고 검사도 잘 되고 상담도 잘 되고 아울러 이 건기시계가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 쪽에서 요구하시는 것들 보면은 이제 두뇌 발달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은 솔직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하면서 거미 형태의 즉 이제 젤리 형태의 이제 그 비타민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야채를 되게 싫어해서 잘 안 먹는데 거미 형태의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B나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같이 그 뇌 발달에 좋은 건기식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되게 좀 호평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거를 판매를 하지 않고 저희의 아주 주요 고객인 분들의 자제분들에게 그거를 공급을 제 돈 주고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한 1년 하니까 제 1년 용돈 거의 다 날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제공을 하고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니케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 그래서 제가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공급까지 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늦둥입니다. 인제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사실은 그 실험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저 보게 되면은 등치가 클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65고 몸무게가 64kg 나가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니까 비만 유전자는 없는데 그러니까 비타민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자주 먹게 해줬고 재작년에 IQ 검사를 했는데 멘사에 들어가야 될 정도여가지고 저는 자신공자를 되게 잘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첫째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IQ는 좋은데 운동을 하고 싶어 해서 제가 미토콘드리아 분석하고 운동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프로급의 실력은 아닌 것 같고 운동의 전반적인 모델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해서 야구로 대학을 갔고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몸을 펌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부모된 입장에서 절대 공부나 운동 강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대신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인들한테 고지도 안 하고 유전자 검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식단도 짜주고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을 큰 애는 6개, 작은 애는 3종류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뭐 잔병 치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잘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도 해외에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나? 하나 더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 아이의 그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였었는데 음악적인 소질은 없다. 그런데 미술적인 소질이 좋다. 전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게 나타나서 제가 검사를 했지만 제가 신뢰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질병이나 약물 유전체 분석도 하고 영양식단 유전체 분석 지금 하고 있고 학습이나 운동 유전체를 좀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 솔루션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AI 헬스케어 회사 그리고 퍼스널 헬스 리코더라고 하는 그 기반의 플랫폼 회사 그리고 요거는 여기 중앙미생물 제가 허락도 없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 영양을 하는 회사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표적항암제 관련된 그 의사분이 하는 그 회사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 말 내년 초에 이제 그 내놓을 이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 키트와 함께 저희가 진단뿐만이 아니라 예측을 통한 질병 예방 그리고 웰니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게 좀 뭐 빅데이터 뱅킹으로 가져가게 되고 결국에는 바이오, 의료 이런 융합 서비스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슬라이드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으로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음악이냐 미술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네. 어디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 네.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1998년도에 97년도와 98년도에 강남을 휩쓸었던 DNA 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임모 박사가 각각의 유전자를 하나씩만 검사를 해서 아이들을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검사를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선구자적인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기꾼으로 친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분의 시도는 좋았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과로 가야 될지 문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과로 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호기심 유전자, 그리고 이과 유전자, 문과 유전자 뭐 등등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38만 원씩을 받아가면서 이 8학군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6만 5천 명을 검사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렸다가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게 됐고 그분은 이제 지금 중국에서 또 다른 유전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앞에 서두에 길었냐면은 음악이냐 미술이냐 관련돼서 나눠질 수 있는 유전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효과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뇌 피질의 활성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걸로 미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음감, 전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많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이 음악에 대한 거에 가장 관련 있는 유전자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자 5개 중에 2개가 음악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유명한 패스웨이제노믹스라는 회사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찾아왔던 연예인들이 좀 있는데요.
뭐 김희선 씨도 있고 장혁 씨도 있고 신고 선생님도 있고 뭐 한효주 씨도 있고 뭐 좀 있지만 이분들의 유전자 검사라면 공통적으로 그거 이외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 뭐 저 멤버 이름도 모르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면 이 우울증 인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미적인 그 감각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감정 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봐도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운동 유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또 욕을 먹게 되는데 유전자가 전부 다는 아니고 기본적인 유전자에 얼만큼 교육을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런 성분이 있는데 탁탁 터치를 해서 활짝 피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전혀 없는데 계속 강제로 까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키 1m 70밖에 크지 않은 친구가 과연 농구나 배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키는 190까지 크는데 기술이 없다. 기술을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베이스에다가 얼만큼 교육과 학습과 영향이 잘 접목이 되느냐가 저는 음악, 미술 이런 걸로도 나눌 수 있다. 저는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군에도 이런 저기를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인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라이얼 테스트는 했었습니다. 그 프라이얼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일부 그 군대 아주 큰 집단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서 동의서를 해가지고 한 1개 중대 정도 중계 그러니까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습니다. 네. 1개 있다 중대 정도만 저희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특별하게 나쁘게 나온 친구들은 많지 않았고 다만 이제 ADHD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데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연세 신경정신과 의원의 원장인데 TV에도 잘 나오는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요새 가장 유행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성인 ADHD입니다. 근데 없던 ADHD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ADHD인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사회에 적응이 힘들어서 얘를 검사를 해보니까 ADHD인데 보통 ADHD는 소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 카테고리를 못 넣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 ADHD로 넣는 거고 성인 ADHD에 대한 책이 별도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뭐 교부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ADHD에 대한 그 유전자 변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군대에서도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원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노티는 두 사람 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그 군대에 뭐 이런 어떤 상담 쪽으로 해가지고 군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 심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유전자를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네. 그러면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트를 별도로도 그럼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6개 항목으로 짜서 이렇게 그 국가 이제 의무사령부에 제안을 한 거고 네. 지금 아마 계속 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군 입대하기 전에 징병 검사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신체 검사에서 이제 뭐 타액이면 되니까 네. 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일주일 이내로 검사 결과를 이제 저희는 이름은 모르죠. 코드가 돼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면 그쪽에서 이제 신체 검사한 내용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뭐 옛날 표현으로 치면 보충력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현역 입대를 하되 현역 입대를 할 때도 이렇게 그 자기 보직을 나눌 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의외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우리나라 인구의 35.5%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약 62%예요. 제일 낮은 게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16%.
행복하네요. 행복 지수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군대 만약에 그 의뢰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키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자도 변이가 있고 뭐 공황장애도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 민감도도 좀 높은 편이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 500문항이나 되는 그 문진을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 상태도 하고 그래서 약을 이제 3가지를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약물의 분석에 대한 거 저희 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약물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나한테 가장 대사량이 높은 약을 골라서 프로틴을 먹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요새도 많이 속상할 때는 가끔씩 하나씩 먹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 텔로미어 네. 이제 효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그게 제 이야기인데 저희 음. 청주 중앙연구소에서 그때 이제 소장님 통해서 네. 그거 받아봤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청주 이 대표님께서 그 제품 조사를 좀 하셨는데 제품 중에는 그 텔로미나제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거의 없대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자연계 식물로 이제 물질을 배합했을 때 실제로 텔로미에나제 효소가 존재해 있는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시겠다고. 아니 그 효소를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배합의 그 서플리멘트를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네.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셔야지. 아, 그거는 이제 네. 레지덴 측에서 해주시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제품으로서 아, 네네네네. 효소 네. 그 효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 연구를 하시겠다고. 네. 아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저 비싸게 저렇게 그 조그만 통 하나에 그 10만 원씩이나 주고 제가 산 거거든요. 네. 아 10만 원이에요. 이거. 예, 그 해외 직구를 또 오래 걸렸습니다. 제품 중에 그 효소가 없는 제품도 있대요. 아. 나와 있는 시중 제품 중에서 예. 다 검사를 해보셨는데 음. 이 효소 자체가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도해내는 네, 거. 네, 네, 맞습니다. 유도해 나는 효소지 그 제품 내 성분 중에 효소가 있는 건 거의 없다고 하죠. 그 2개 다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요번에 텔로미어 검사 이거는 지금 검진센터에서도 막 서로 자기네가 독점하겠다고 막 이걸 저희 영업부 요청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후속타로 검사 후에 그 텔로머레이즈 효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특화된 게 좀 유전자 검사랑 이제 그걸 접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특화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나 아직 출시 전인데 막 어느 업체에서는 막 그 뭐라 그러죠 독점 계약을 또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이제 중앙기생부에서 그거를 잘 만들어 주시면 텔로미어 길이는 한 번 측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처음에 기준점 그러니까 그 디폴트 값을 이제 다투화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이거를 너희가 그냥 있을 때 3개월 별로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 근데 중앙기생부에서 만든 이 제품을 3개월 복용을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드라마틱하게 맞으면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걸 자기가 본인이 자기 핸드폰에 앱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체 나이가 몇 살이 젊어졌다. 누구는 1살, 2살 젊어진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나이 보고 보세요. 1~2살이 얼마나 아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흰머리가 막 생겨서 저도 요새 많이 우울해지고 있는데 좀 그걸 좀 구체화해서 예.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예. 연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예. 기대가 기대됩니다. 아 예. 이제 벌써 그 제품을 달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해외 직구하는 그 회사를 알려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네, 제 대표님 맞습니다. 대답해주시려고 아주 좋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오늘 뵙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또 시원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그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제가 접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증 얘기도 하셨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쪽에서만 일을 쭉 했어요. 제약회사하고 연결을 좀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저도 이제 그런 회사에 있다가 진행이 들었는데 중앙위생부랑 선택을 한 건데 중앙위생부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일반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운영도 못 만듭니다. 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손을 띈 거예요. 제가 종근당에서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매출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에서 매출을 제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매출이 지금 한 달에 4, 50억을 하고 있어요. 네. 기성전하고 다이어트하고 네, 음식 네, 쪽에서.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저기 종근당 정도 되면은 제품을 정말 근사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렵네요. 네. 이거를 팔기도 참 민망한 정도가 근데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청해가지고 OEM으로 다 받아요. 이거를 팔아야 되나는 고민이 될 정도로 팔아요. 근데 거의 광고에 이제 힘을 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만 이 일이 한 30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지. 이러다 가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노무장 같이 조문당에서 그래서 있다가 같이 그때부터 조문당 있을 때부터 제가 DNA 연구를 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작이다 보니까 대표님 모실 때 제가 대표님을 못 뵌 이유가 실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괜히 얘기하는 게 좀 무섭고 제 무슨 말씀이에요? 공부자들만 계속 보내는 건데 뭔가 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위생부는 일단 제가 선택한 이유가 지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4, 50년 된 회사에는 미생물이라는 게 균이잖아요. 균종 배합인데 이 조그만 회사가 뭐 갑자기 무슨 뭐 미생물을 하겠다 그거 저는 안 믿습니다. 중동당 같은 데서도 안 되는데 저 그전엔 제가 보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일양에도 있어요. 뭐 저 제약회사 쪽에서는 좀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그래요. 그냥 상업배로 맞춰져 있고 쉽게 말하면 물장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건강은 관련이 없어요. 이런 좀 제약회사가. 그래서 이제 미생물은 그래도 40년 동안 미생물을 연구해 많은 균중을 보유하고 균중이 맞아야 또 이게 맞춤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이어트 전문가들과 다이어트 쪽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좀 끌어오는 거고요. 앞으로는 커질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좀 여기 우리보다 지금 있는 것 2배 이상 큰 데로 가요. 네. 30년 되는데 가고 이제 조금 벡터를 생기는 대로 저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늘려갈 계획인데 지금 다이어트지만 더 있으면 제가 키 쪽, 여기 학습 쪽, 학습도 우리 회사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 보니까 피부 미용 뭐 아토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아토피 사업 됐었어요. 네. 그거 저거 할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DNA를 관심 갖는 게 그때 제가 같이 부부장하고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인데 하더라고요. 리스펙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교육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야 될 벽들은 많아요. 우리 건축업계에서도 이 DNA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경험과 노하우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못 넘어갑니다. 메타포뮬라든지 뭐 기타 DNA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눈 닫고 들어가는 이유가 넘어야 될 산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벽에 부딪혔던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쪽 경험과 또 한 가지는 DNA에 대한 우리 DNA 공부 많이 했죠.
사실 많은 업체를 우리가 분석했어요. 네. 상담도 하고 가서 만나보고 이제 여기 대표님 회사하고 결정적으로 된 이유는 우리하고 맞으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선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접목해서 가면 멋진 작품들이 계속 탄생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시작이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도 많이 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는 식으로 가면 네. 큰 좋은 회사를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종군당의 회장님께서 그 전무님하고 직접 들어오라 그래서 그 충정로 본사에 가서 PT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투자 그때는 제가 연대 교수로 있을 때였고 투자를 할 테니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회장님 말씀을 듣고 턱턱 학교에다가 저 조만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정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종군당에서 50억을 투자를 해서 나 사업을 시작을 할 거니까 나 이제 학교 그만할 거야 라고 했다가 간 사람이 갑자기 이 요소를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회장님이 미국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보제약인가 이제 그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무님이 저를 계속 기다려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돌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삼성제약에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는 제약회사 분들하고 저는 참 그때는 DTC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는데 건강을 누가 지키느냐? 근데 의사들은 자기들이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참 웃고 야단을 쳐줬는데 개인이 지켜야지 무슨 니들이 건강을 지켜? 니는 돈 버는 애들이잖아. 이제 그 얘기를 알았었는데 그 뒤에 온 친구가 그 메타포뮬라의 김종철 대표였어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견적도 받아가고 뭐 받아가고 그랬는데 저희 어깨가 좁아서 마크로젠 대표한테 연락이 왔어. 혹시 그 메타포뮬라 다녀갔냐? 제너플랜의 강병규가 또 연락 와서 형 혹시 뭐 다녀갔어요? 근데 왜?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시샘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분당에 그 메타포뮬라까지 가서 그 김 대표하고 몇 번을 미팅을 하고 뭐 우리 거를 써준다 어쩐다 해서 제가 메타포뮬라 제품을 전부 다 구매를 해서 애꿎은 우리 마우스 친구들한테 계속 피딩을 시켜가지고 반응 보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던 어린이 두뇌 걔네들이 이름 뭐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만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우리 애한테도 먹여보고 쥐에게도 먹여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시니케어 걸로 바꿔가지고 거미하고 칼슘도 거미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니들 이거 만들어내면 내가 팔아줄게 했는데 계속 뭐 자료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P타입스인가 뭔가 하는 뭐 회사하고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에서 아니 회계사가 이 제약을 한다는 것, 그 건기식을 한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 유전자까지 손을 댄다고? 그래서 좀 웃고 말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많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뭐 정치적 넘어야 대산이 높다. 저 유전자 업계는 못 들어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흑탕물을 쏘아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뜬금없게 또 뭐 잘 지내시냐 뭐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수신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메타포뮬라를 몰라요. 저는 몰랐는데 유전자계를 손을 대다 보니까 거기가 뭐 우리처럼 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무슨 좀 판교의사라고 그러던데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사람들만 지금 이 DNA에 조금 관심이 있고 지금 종군당이 이제 DNA에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하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 녹십자 같은 데는 시작을 했고 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는 좀 힘들어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고 나서는 아무리 대기업에서 덤벼들어도 안 되죠. 대기업에서 덤벼들 만한 사업인데 못 덤벼드는 이유가 그 고비를 못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네. SK가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데이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SK케미칼이 DNA 링크라고 하는 유전자 회사에다가 일부 돈을 투자해서 하다가 팽 시킨 이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골프를 칠 때도 한 번 오비난 공은 절대 주워서 치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간 거는 다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한 번 유전자 회사가 어떻다는 걸 깊이 알지도 못하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룹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같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무중 대표가 우리 이제 중앙미술이죠. 그분이 이제 주로 그 일을 맡아서 생산 관리를 해요. 연구해서 하는데 그 선친이 이제 거기 회장님이시고 그분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을 쭉 연구대를 위해서 해오신 회사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회사인데 뭐 사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크지 않지만 그냥 생산해서 그 OEM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회사는 안 커지고 받아간 회사들은 다 컸고 1년 시급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제 판매나 이런 유통 쪽에 이제 전문가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알아서 얼마든지 팔겠는데 늘 고민이 뭐 생산이었어요. 저는 생산만 되면 얼마든지 팔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쪽 생산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회사도 아니고 몇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좀 길게 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좀 말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뭐 도와주시는 거 굉장히 알겠습니다. 학습 에듀하고 중앙미생물하고 굉장히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만 함께 해주시면 뭐 요새 가장 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분석 똑바로 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